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꾸민걸 PC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고객님께서 이번에 사무실 PC 업그레이드를 위해 2대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번창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굉장히 기쁩니다. 기존의 PC도 오직 꾸민걸 PC에서만 수리와 정비를 의뢰해 주셨고, 사무실 직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꾸민걸 PC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사무용 PC 2대의 제작 과정입니다. 한 대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넣어서 좀 더 2D 작업을 쾌적하게 하였고, 한 대는 기본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2D 이미지 작업용이나 PC 그냥 사무용을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2대의 PC가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견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수급해서 바로바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고 상품이 있으면 제가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그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품별로 워런티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그 워런티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건을 제가 재고로 둬서 바로바로 빠지면 좋은데, 뒀다가 또 한참 뒤에 물건이 빠지게 된다면 그래도 그 워런티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물건을 바로 수급을 해서 지금 조립 전에 다들 이제 부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세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은 한 번에 2대를 한꺼번에 조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PC가 있고 2번 PC가 있습니다. 1번 PC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을 넣어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D 작업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별도로 또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CPU는 라이젠 5600, 그 다음에 2번 PC는 일반적인 사무용 PC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이 그냥 내장형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 없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냥 견적을 짜달라고 하셔서 제가 라이젠 5500 GT로 넣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도 꽤나 쓸만한 게 들어 있어서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도 엔간한 또 2D 작업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뛰어난 CPU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싼데 또 그래픽 카드에 투자되는 금액을 또 한결 또 절약을 해서 또 다른 부품에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견적을 짜기에도 좋은 CPU입니다. 자, 일단은 라이젠 5600, 라이젠 5500 GT. 크게 차이점은 왼쪽 거는 내장 그래픽이 없고 오른쪽은 내장 그래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성능도 라이젠 5600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둘 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멀티태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라이젠 5600, 오른쪽이 라이젠 5500 GT입니다. 같은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모양도 당연히 동일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8기가를 2개를 써서 듀얼 채널로 이제 16기가 구성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분께서는 16기가 말고 그냥 32기가로 아예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달라. 그래서 추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쭉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계시는 또 사무실 특성상 한 번에 뭐 중간중간에 돈 짜잔짜잔하게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딱 초기 비용을 딱 들여서 그냥 쭉 쓰시는 스타일이라 그냥 아예 메모리는 32기가로 세팅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16기가 해서 한 대당 2개씩 들어가서 듀얼 채널 32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N코어 클래브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이제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안정성 좋고 그 다음에 믿고 사용할 만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2개 다 정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NVMe이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SSD입니다. 컬러풀사의 CN600 프로 512기가 SSD입니다. 속도 아주 준수하게 잘 뽑아주고 뭐 안정성도 괜찮은 SSD라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SD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한두 대만 이제 판매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판매를 했고 또 쓰시는 소비자분들하고도 직접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괜찮게 잘 쓰고 있다라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 SSD이기도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그다음에 이걸 한번 개봉을 해주고요. 또 이 안에는 이제 M.2 SSD를 이제 장착을 하고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도 있는데 그 나사보다 조금 머리통이 좀 넓어요. 넓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저장이 조금 많다 해서 2테라짜리를 개별적으로 한 대씩 한 개씩 넣어달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별도로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PC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4테라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2테라 개별적으로 장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빼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품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2년입니다. 시게이트 바라쿠타 2테라짜리 제품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시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요율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차라리 SSD에 대한 용량을 더 크게 하는 추세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1년, 2년, 3년 계속 쌓아지는 데이터들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하드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중복 자료를 또 많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뭐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 위험이 줄어드니까 요즘에는 아직도 사무실에서는 그 하드를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PC에 들어갈 외장 그래픽 카드는 제가 RTX 305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식용으로도 많이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열어보고요. RTX 3050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디지털 포트 4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DP, HDMI가 있어서 총 4대의 모니터를 동시 출력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주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대의 모니터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듀얼까지는 대부분 내장으로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모니터를 많이 확장해서 라운드 뷰라던가 여러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4대 이상 초과되는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에는 제가 이 그래픽 카드를 추천해드리고, 3050에서도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픽 카드 출력 단자가 4개짜리가 있고 이제 3개짜리가 있는데, 4개짜리로 달고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를 시켜서 총 7대까지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3050이라도 4개의 그래픽 카드 그 모니터 출력 단자가 있어서 4대가 동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증권용으로 지금 나는 PC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4대를 써야 돼. 그러면은 이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꼭 모니터 출력 단자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많이 칭찬하는 제품이고, 여러 이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초도 불량률이 굉장히 적은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 80 인증은 그냥 스탠다드 버전으로, 그렇게 막 고가의 뭐 파워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700W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사무용인데 한 500W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 주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W, 700W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세적인 부분입니다. 자, 전기세, 나는 500W면 되는데 700W를 쓰게 되면 전기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00W라고 하면은 700W를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 허용되는, 내가 지금 전력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요구하는 만큼만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만약에 400W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700W를 달아놨다 하더라도 한 400W 정도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바로 80 인증 플러스, 80 플러스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탠다드, 뭐 브론즈, 뭐 골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기세에 있는 부분은 이제 80 플러스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00W랑 700W랑 봤을 때 들어가는 부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품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80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드 등급별로 들어가는 부품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W라고 하더라도
야 뭐하러 이렇게 700W를 세? 이게 아니라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하실 확률이 더 높아지고 내구성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발열적인 부분도 500W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W짜리로 이제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되게 미미해요. 그리고 에너지 옵티머스 자체 그 파워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고가의 이제 파워가 아니다 보니까, 고가의 단가 고단가의 파워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사무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불량률을 따져봤을 때도 정말 괜찮은 파워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호 회로 같은 것도 그냥 아주 기본기 있게 아주 충실하게 잘 담고 있는 파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A520M A 프로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5060에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5060이 아니라 560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RTX 4060 많이 물려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지금은 이제 4060이 단종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5060도 물려가지고 판매를 해도 충분히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를 한번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요. 아, 그리고 이거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그래픽 카드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본기 충실한 메인보드예요. 이 제품 자체도 그냥 뭐 사무용이라던가 일반적인 이제 라이젠 뭐 7 그 이하급에서는 아주 안정성 괜찮은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MSI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IO 실드라고 하죠. 혹은 뭐 백패널이라고 하는데, 백패널의 이 포트들이 잘 메인보드랑 조립을 했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간섭이 없도록 이제 IO 실드를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SSD부터 조립을 합니다. 먼저 SSD부터 조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정품 쿨러로 이제 조립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제 쿨러를 이제 조립을 한다 그러면 방열판에 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방열판 CPU 쿨러부터 장착을 하고 나서 SSD를 장착을 하려 그러면은 간섭이 생겨서 또 CPU 쿨러를 떼어버리고 다 재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PC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은 SSD부터 조립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SSD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로 조금 머리통이 제가 넓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 넓은 면으로 눌러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라이젠 5600, 오른쪽은 5500 GT CPU를 장착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제 가이드가 있죠. 요거를 제거를 해야 정품 쿨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를 하나씩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AMD가 왼쪽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이제 써멀 고리스를 재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쿨러 뒤에 보면은 원래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에 이제 써멀 고리스가 얘 같은 경우는 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트릭사의 MX4 제품으로 새로 도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모리까지 조립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메인보드에 지금 뭐뭐 연결이 됐죠? 장착이 됐죠? 자, SSD,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 이렇게 되면 이제 기초 조립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20M 큐빅 미니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항식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면부랑 측면이 지금 유리로,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 훤히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펜이 3개가 달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RGB 펜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고정되어 있는 패턴의 색상으로 이제 펜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돼, RGB가 화려한 것보다는 화려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RGB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케이스 상단에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불을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켤 수도 있고 해서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혹은 어린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던가 그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리 사무실이라도 진짜 새까맣고 너무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안에가 좀 훤히 보이고 하는 게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하드 디스크부터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U20M 큐빅 같은 경우에는
MSI A520M, A 프로 이 메인보드와의 좀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다른 보드랑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고정핀이라던가 이런 거 장착 필요 없이 그냥 딱딱딱 이미 딱 돼 있어요. 고정핀이 다 박혀져 있는데 거기다가만 딱딱딱딱 조립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 좀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패널 IO 실드 장착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까지 장착하고 나사까지 다 조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합니다. 비품 스피커는 원래 케이스의 부속품인데 요즘에는 잘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이제 뭐 똥꼬집 같이 지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이 비품 스피커를 꼭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비품 스피커는 단순히 부팅이 잘 되었을 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이 비품의 패턴으로 특정한 부품의 이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혹은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만구 공통어가 있다. 그게 뭐냐?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멀리 택배라던가 뭐 이렇게 뭐 퀵이라던가 이런 걸 보낼 때 혹여나 이제 안전하게 가면 좋은데 혹시나 컴퓨터를 받으셨는데 뭐 화면 출력이 안 된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PC 근처에 가서 한번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바로 켜주세요 했을 때 제가 삑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본체는 정상입니다. 모니터와의 케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외장 그래픽이 있는데 내장에다 꽂게 되면은 비품으로도 좀 알려줍니다. 제가 그 소리의 패턴을 듣고 지금 모니터랑 본체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외장 그래픽이 별도로 이 컴퓨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 그래픽 쪽에다가 그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 보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비품의 스피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 비품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은 좋으니까 꼭 한번 장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이건 1번 PC죠. 자, 뒤에 이제 그래픽카드 포트 4개가 있고 당연히 위에 있는 포트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CPU가 내장 그래픽을 품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만약에 얘가 라이젠 5500 GT였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포트 2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외장까지도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총 6개의 모니터를 동시 출력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라이젠 5600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없죠. 그래서 위에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밑에 거 4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PC를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PC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없죠. 라이젠 5500 GT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 상단에 이 2개의 포트 HDMI와 DVI 이 포트를 2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를 한꺼번에 딱 켜놓은 거죠. 저도 한 20년 정도 PC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긴장되고 설레일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조립을 다 해놓고 전원을 킬 때입니다. 전원을 킬 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조립이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설레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조립을 했는데 켰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막 당황스럽고 얼마나 속 타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에 삑 하고 소리를 비품을 내면서 PC가 켜졌다. 그러면 굉장히 또 짜릿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2개의 이제 화면이 다 출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하는 거는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버그라던가 뭐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컴퓨터 메인보드는 이제 브릭스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벽돌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는 별도로 권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새로운 CPU를 업그레이드를 해, 혹은 그래픽카드, 뭐 NVMe, SSD, 메모리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내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몇 버전 이상이 필요해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픽스를 했네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다 그런다면 꼭
내가 능숙하지 않다. 주변의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가게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대 다 모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도 불량 이제 테스트, 조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좀 부하를 줘가면서 이 부품이 일단 조립은 잘 됐으니까 조립하고 나서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기기적인 결함들이에요. 자, 기기적인 결함,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또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쨌거나 불량이 생길 거라면 그냥 제가 출고 전에 이 꾸민걸 PC 내에서 불량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라도 이거는 제가 루틴처럼 지키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제가 지키지 않으면은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제작한 제품에 대한 PC에 대한 또 자신감을 또 스스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을 잘 뽑아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대한 온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CPU의 부하를 굉장히 많이 주는 스트레스 테스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CPU 온도까지도 봐가면서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이것까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라고 또 이것도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자, OCCT라는 또 프로그램도 한번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를 한번 줘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펌마크라든가 이제 TM5가 이제 메모리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이제 퇴근 전에 대부분 이거를 물려놓고 가는데 어쨌거나 이 제품 두 대는 이미 출고가 된 상태이고요. 출고가 되었다는 건 이미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한 제품이겠죠. 자, 그래서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립을 하고 나서 부팅 소리만 삑 하고 나서 이제 출고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성, 그 다음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씩 좀 더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더 정성스럽게 조립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한다는 그런 또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불량이 생길 거라면 내가 출고 전에, 꾸민걸 PC가 출고하기 전에 꾸민걸 PC 내에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제작한 PC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거를 제가 지키지를 못하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께서 그 사무실 이제 PC, 오래된 PC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두 대를 의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사무용 PC를 한번 구매를 조금 하고 염두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설명도 일반 사무용에서는 위에 있는 이렇게 계속 불빛 나오는 것보다는 또 끄고 조립하는 게 조금 낫겠죠.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 상단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LED는 딱 소등이 되고 그냥 또 사무용으로 또 집중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화려한 LED가 좋아 그러면은 버튼을 또 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다시 케이스 모델 알려드리면 U20M 큐빅 미니입니다. U20M 큐빅 미니 요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 조립한 과정 다 설명해 드렸고, 오랜 시간 꾸민걸 PC를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늘 지금처럼 번창하시는 업체로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